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카페를 앞으로 창업하시려는 분이나 또는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유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안 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도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원두 납품을 하고 매장을 찾아가서 세팅을 도와드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커피를 세팅을 하다가 이제 라떼나 뭐 다른 메뉴들을 좀 점검을 하는데 그 우유 맛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 우유를 얼마에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영상들 보면 카페라떼에 맞는 거 아니면 우유 맛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매장 사장님들한테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맛도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얼마 정도에 받고 있냐 그리고 어떤 우유를 쓰고 있냐 하니까 뭐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되게 저렴하게 잘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카페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우유를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우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용량이 900ml더라고요. 900ml고 그리고 이 성분표를 보니까 한원유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서울우유에서 밀크마스트라고 해서 예전에 10년 전쯤 그때는 환원유로 만든 우유를 많이 납품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유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환원유라는 제품으로 카페에 납품을 하는 우유들이 많았어요. 환원유가 뭐냐면 탈지분유나 전지분유를 가지고 다시 지방 성분이라든가 크림 성분을 넣어서 다시 우유로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또 뭐 탈지분유가 뭐냐 전지분유가 뭐냐면 우유를 가지고 지방 성분과 크림 성분을 날리고 수분까지 날려서 가루 우유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해서 나중에 우유로 만들어서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크림이나 지방 성분 제거된 걸 가지고 생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치즈 뭐 이런 가공품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이제 만드니까 이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용으로 만드니까 저렴하죠. 900ml니까 한 팩당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유가 어떤 걸로 만드는지 이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인 건 아닌데 속고 계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유 세팅을 할 때는 사장님들한테 이런 성분이라든가 커피 맛하고 어울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커피에 어울리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유가 커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프라페 종류도 들어갈 때가 있고 스무디 종류에도 들어갈 때도 있고 우유로 만든 여러 가지 시그니처 음료가 많아요. 그런 걸 만들 때 어떤 우유를 써야 되는지를 고려하고 해야 되거든요. 왜 다들 단순히 이제 커피 얘기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카페 라떼에 어울리는 우유 이런 얘기만 하는데 다른 음료에까지 어울리는 그런 우유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유 종류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일단은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 유튜버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우유는 살균 방법에 따라 나눠지잖아요. 좋은 살균, 고운 살균, 그리고 멸균 이런 걸로 많이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유통되는 제품들은 고운 살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살균보다. 제가 스테리 카페를 투어할 때 라떼나 카푸치노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갖고 제가 이제 그 루이지 루피라고 이태리의 커피 진짜 마스터죠. 전 세계 바리스타들이 존경하는 그런 바리스타가 있는데 그분하고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우유 종류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유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살균으로 된 게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진짜 이 커피 맛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고운 살균과 좋은 살균의 풍미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좋은 살균 같은 경우는 우유의 풍미가 좀 많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운 살균과 좋은 살균의 느낌을 같이 동시에 비교하지 않는 한은 많이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자꾸 일반인들 기준을 맞춰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사실 70-80% 이상 되거든요. 그 솔직히 느끼시는 분들이 한 10% 이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풍미를 잘 느끼시려면 좋은 살균의 우유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좋은 살균 같은 경우는
이 유익균을 많이 살려놓은 상태잖아요. 멸균은 아예 다 죽이는 거지만 그걸 살려놓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소량 생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장에서 그걸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장에서는 유통기한이 길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는 고온 살균의 우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폴바색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하죠. 회사 자체가 그 모기업, 메일유업에서 나오는 우유를 받아 쓰다 보니까 유당을 이제 많이 줄인 락토프리도 있죠, 저지방도 있죠, 그 다음에 두유도 쓰죠, 그 다음에 일반 우유도 쓰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우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맞는 그런 메뉴를 이제 주문할 수가 있어서 좋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일반 개인 매장이나 일반 뭐 저가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데서는 그걸 사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저지방이라든가 두유, 일반 우유, 그다음 라토프리는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 보면 멸균 우유가 있는데,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진짜 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패키지도 햇빛이 차단되는 그런 패키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온에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초창기에 저가커피 같은 곳에서는 멸균 우유를 많이 썼었어요. 유통기한도 길었죠.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거든요. 예전에 뭐 제가 진짜 많이 목격한 거예요. 그 배송이 돼서 바 앞에 이렇게 멸균 우유가 잔뜩 쌓여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가 커피도 살균 우유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멸균 우유를 사용하는 곳은 많이 없다. 그 멸균 우유를 왜 사용을 안 하느냐? 멸균 우유는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 유통기한도 길다는 장점 외에 약간의 꼬릿한 맛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멸균 우유의 그 꼬릿한 맛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호는 없는데, 40대 후반쯤 넘어가는 분들은 이런 멸균 우유를 많이 접해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멸균 우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많이 적은데,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멸균 우유를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그 맛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진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잘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멸균 우유에 대한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멸균 우유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 왜냐?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를 많이 쓰지 않는 곳, 혹은 손님이 계속 꾸준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긴 멸균 우유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카페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기의 환경에 맞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멸균 우유를 쓰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유를 못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비싸니까, 그리고 찾는 분들이 아주 그닥 많지는 않으니까 카페에서 인치를 하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 두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길고 또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두유를 취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손님들이 점점 두유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항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두유가 없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두유를 비치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유 같은 제품도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지방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에 대한 또 일화도 있어요. 제 친구가 예전에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집에 커피 머신을 두고 커피를 직접 내려먹는 친구였어요. 저희한테 원두를 사가면서. 근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라떼아트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죽어도 라떼아트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 본 대로 그렇게 따라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제가 이제 라떼아트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치를 해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우유를 저지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자식아, 이게 저지방 쓰면 안 된다고. 호밍은 지방 성분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거품도 잘 나고 그런 건데, 네가 저지방을 써서 안 되는 거라고. 우유부터 바꾸라고. 하기도 그거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우유를 이제 선택하게 해서 라떼아트를 저보다 잘하게 된 그런 친구의 일화도 있는데, 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제 친구의 일화처럼 저지방을 가지고는 라떼아트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라떼아트를 하려고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마세요. 일반 우유를 가지고 하시면 잘 되니까.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저지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길게 나가보면, 그 손님들 입장에서는 지방이 적은 성분을 선호하지만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방 성분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카페 전용 우유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여러 제품을 선보이다 보니까 카페에는 약간 고지방,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은 성분의 그런 우유를 납품하게 됐어요. 예전에 바리스타 밀크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았죠. 요즘 서울우유 보니까 지방 함량이 4g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일우유 같은 경우는 한 3.56g 정도,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건국우유 같은 경우는 3.6g 이 지방 성분이 있는 걸 쓰는데, 그러면 이 지방 성분이 높은 걸 쓰는 게 좋으냐, 지방 성분이 약간 낮은 걸 쓰는 게 좋으냐, 이거는 결국은 풍미의 차이에 달려 있는데요. 약간 지방 성분이 높을수록 좀 더 고소하고 단맛이 좀 나고 입에서 느껴지는 그런 바디감이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고지방을 쓰면 카페라떼에 좀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고지방을 선호했는데 이거는 원두의 특징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강배전된 원두냐, 아니면 중강배전된 원두냐, 아니면 약배전된 원두냐, 이거에 따라서 우유의 선택이 달라지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여러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고지방, 저지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비치하면 좋지만 냉장고의 용량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그 배송이 한 박스씩 이렇게 주문이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한두 개씩 갖다 주겠습니까? 한 박스씩 주문을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라든가 손님이 얼마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지방 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선택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매장마다 쓰는 원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유튜브들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고지방은 이런 맛이 나서 좋다, 저지방은 이런 맛이 나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건 너무 단정적이고 원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선택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가 쓰는 원두를 가지고 여러 우유를 동시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 우유를 동시에 테스트를 하면 그 맛의 차이를 여러분들도 아무리 초보라도 약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저는 강배전 원두를 가지고 보면 약간의 탄맛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우유, 이런 걸 좀 중시하고, 중배전 같은 경우는 바디감이 약해져 보이는 거를 좀 돋보일 수 있는 우유,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쓰는 원두에 따라서 우유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여기서 말로 백날 설명해봤자 안 되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꾸 왜 저보고 답을 가르쳐 주지 않냐, 결국은 본인 선택이라고 저한테 뭐 댓글 많이 다시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장마다 환경이 다르고 처한 컨디션이 다른데 어떻게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원두를 가지고 직접 여러 개를 두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리점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우유를 선택할 때 어떤 대리점들은 월, 수, 금 3일만 이제 배송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들은 매일매일 언제든지 주문해도 된다는 데도 있어요. 한 박스를 주문해도 상관이 없고 두 박스를 주문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뭐 이틀에 한 번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이 우유 재고 소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애매하게 주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치가 남았는데 이 배송 주기가 안 맞으면 하루 일찍 주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배송을 하는 대리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주문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대리점의 배송 주기도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대리점마다 똑같은 우유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납품 가격이. 동이 다르더라도요, 배송을 해줘요. 다른 동의 이제 대리점이라도. 뭐 이거는 뭐 영업권이란 게 뭐 그들만의 뭐 리그가 뭐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하실 때 조건을 따져보십시오. 인근의 대리점도 다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데는 서울우유만 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건국우유만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메일우유만 하는 그런 대리점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다 취급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그 브랜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일일이 다 전화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과 배송 주기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한테 맞는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통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지방. 제가 그 가맹점들을 운영하고 컨설팅한 곳들을 세팅을 다 해드리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건국 우유나 덴마크 우유 뭐 이런 주류 브랜드가 아닌 이 우유를 선호를 해서 가격이라든가 맛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저는 쓴 경우거든요. 저는 기업이 크냐 안 크냐 아니면 브랜드가 뭐 좋냐 안 좋냐 저는 그런 걸 안 따지고 저는 철저히 실리적인 부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국이나 덴마크나 뭐 이런 걸 좋아해갖고 그걸 썼는데 지방에는 그런 우유가 납품이 안 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우유나 매일우유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좀 더 살펴보면 그래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일단 우유가 아무리 고지방 저지방 뭐 이런 걸 다 따질 수 있더라도 내 원두에 맞는 게 어떤 걸까 이걸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점의 배송 주기, 가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유에 대한 얘기 정말 길게 설명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